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영쌤입니다. 3, 4월의 사고는 진행 중인 심화과정 확인 문제 6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서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자, 1번 혼동 문제입니다. 혼동이와 물건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미리 문제 혼동이 나왔죠? 그럼 빨리 푸는 요령이 있죠?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문제가 혼동이니까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제일 끝에 보세요. 소멸한다 그랬죠? 뭐가 소멸한다죠? 앞에 동그라미 쳐요.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1번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꼬리가 2번이죠. 2번 위쪽에 있잖아요. 꼬리가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을 썼단 말은 무조건 2번 꼬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꼬리 있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얘가 한 명이면 첫째야 하지 않죠? 얘가 둘 이상이니까 첫째, 둘째 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1번 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라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로 끝나죠? 을의 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을의 꼬리는 병이겠죠, 병. 그럼 병 바로 위에 보이잖아요.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자, 디귿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끝나죠? 점유권. 그럼 점유권, 광호권은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로 끝났죠? 그럼 병의 저당권에 동그라미 쳐요. 그럼 병꼬리는 갑을병 정이겠죠. 리을의 정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꼬리가 없어서 소멸합니다. 정답이 3번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자, 2번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97조에서 무가실만 추정 안되고 좋은 건 다 추정됩니다. 3번이 200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번이 201조죠.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들렸죠. 과실로 인하여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입니다. 인하여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병합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간접 점유는 점유라고 써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있다, 뭐든지 된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다, 점유권 있다, 뭐든지 다 있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가 간접 점유의 설명 틀린 겁니까? 그럼 1, 2, 3, 4, 5에서 안 된다로 끝난 거 있어요. 4번이죠. 그게 그냥 정답입니다. 그럼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이 인도 동그라미 인도받았단 말이 결국 점유한단 말이죠. 인도 점유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번 점유 취소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 포함됩니다. 다음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무조건 인정된다.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임대차 그럼 임대차가 모유이더라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모유를 하더라도 간접점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선유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치가면 회복자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쳐요. 통상 필요비 동그라미 이거 상환 총괄이 못합니다. 203조 내용이죠. 다음 2번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소유사가 없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202조 맞았죠? 선의 자주만 현존이익 나머지는 전부 다 전손해라. 여기처럼 선이면서 타주여도 손해 전부 배상입니다.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가 비용이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도 인정됩니다.
우리가 외웠습니다.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악의조무자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10만원도 안 돼서 안 됩니다. 유익비 같이 몇 천만원 될지 모르니까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악의조무자가 여기는 과실로 인하여 맞았습니다. 조미문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이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만 가능합니다. 장차나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 동남자요. 통행권자가 부담해야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동남처요 통행지 소유자 동남이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자기가 철거물을 부담합니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 성립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등기가 유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소급해가 있죠.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받죠. 따라서 자주 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다음에 동남쳐요. 점유를 상실해 동남쳐요.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이 아니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즉시 소멸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4번 취득시효 그 다음에 동남쳐요. 완성 후의 동그라미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의 동남쳐요. 메인은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등기 총괄 썼습니다.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면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의자가 제3자죠.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5번 부동산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라 취득 시할 수 없죠. 신탁 부동산을 점유의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공입니다. 갑이 5분의 3 과반수 지분권자죠.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요. 1번 갑이 과반수 지분이죠.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 동의 없어도 이 임대는 전부 적법입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의 임대인은 갑입니다. 을 동의 없으니까 병은 을 얼굴 모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 얼굴 몰라요. 을에게 월세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을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병의 임대는 갑이죠.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받을 게 아니라 을은 갑에게 자기 지분만큼 차임 상당액을 받으면 됩니다. 3번 을이 소수 지분이죠.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럼 이건 잘못했죠. 그래서 과반수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즉 과반수 동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가
을 지분이죠. 그럼 자기 지분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을은 자기 지분이 5분의 2더라도 자기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무조건 과반수가 정하니까 을은 공임을 눈꽃만큼만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따라서 자기 지분만큼도 과반수 동의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 동의 없이죠? 을 동의 없이 자 매도에 동남쳐요. 을 동의 없더라도 매매 채권행위는 전부유효죠. 씁니다. 전부유효. 매도는 전부유효입니다. 매도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다음 가로 쳐봐요. 갑의 지분 범위 내 가로 그 뒤에 등기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등기는 처분행위라 을 동의 얻어야 되죠. 을 동의 없으니까 처분한 공유자인 갑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입니다. 근데 윗줄 매매는 전부 유효입니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잘 비교하세요. 8번입니다. 갑을 병은 각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다 소수 지분이라 과반수가 없습니다. 네,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이죠.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이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로서 지분에 관해서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좀 엉뚱한 걸 정답으로 냈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갑과 을, 그럼 갑과 을 지분은 3분의 2라 과반수가 넘습니다. 갑과 을이 X토지에 고물을 신축하기란 것은 이건 공임을 관리행위가 아니죠. 고물 신축은 처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임을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에서 맞았습니다. 3번 갑이 공유의 지분을 포기에 동남쳐요. 포기는 법률행위라 그 뒤에 등기하여야 해서 맞았습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4번 갑은 소수 지분이요. 갑이 단독으로 제3자 정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럼 잘못했죠? 따라서 을은 정에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과반수가 아니니까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경우 이제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은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도 소수 지분이죠. 이 병에게 보증행위로 X토지에 인도 청구 동남쳐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병이 X토지를 배타적 점유하더라도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갑은 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갑은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되고 갑도 소수니까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간민법은 기출문제 풀이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잘 풀어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